하나하나 까기 시작하면 폭로에 결국엔 막장으로 가서 이 복멸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내가 한동훈 캠프 쪽에 취재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이 있어. 까기 시작하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건 거예요. 모르죠. 우리가 보통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것도 몇 달 전에 상당히 오래 통화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거의 뭐 1시간 정도 통화를 맞아. 했다라고 기억을 하지 57분 동안 네. 통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없잖아요. 57분 교통정보도 아니고. 네. 아 좋았어. 제 추측인데 녹취 파일의 길이가 57분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온통 지뢰밭이에요. 부부가 전화기가 바빠요. 우리한테는 연락 안 하시지. 그 인재풀에 없는 그거 거예요. 유튜버에 들어가야 다행스럽게 돼. 생각하세요. 네, 좀 점잖은 아저씨들 좀 재미없으셨죠? 이제는 좀 더 활기 있게 한번 가보도록 무슨 하겠습니다. 말이야. 점잖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아, 점잖은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 난 점잖 빼는 게 너무 싫어.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거침없이 막 하고 이런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제는 CBS가 계시길래 아 이제 갈아탔구나 그랬더니 왜 또 뭘 여기 갈아타요? 돌아오셨어요? 아, 거기 잠깐 저희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정치용장 함께해 주실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유튜브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남의 유튜브에서 활발히 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편의점 네. 또 열심히 하고 네. 계시고요. 50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요? 우리 몇 만인지 보고 오시네요. 보셨어요? 아, 갑자기 예. 마음 아프게 또 왜 아, 그러세요? 그러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다가 더 슬퍼. 아, 진짜 뭐야 우리 두 번 죽이네. 상민아 우리 아니 뭐니? 근데 이번에 보니까 JTBC 장르반 여의도가 예. 상당히 자리를 많이 잡았다라는 아, 유튜브 업계 평가가 이번에서요? 나오네요. 네, 만 이번에서요? 예. 이제서야 아, 그런 평가 좀 나오고 예,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막 돌던데요. 아, 업계에. 그렇습니까? 예. 그 업계는 누구 모이면 업계 아, 의심하지 마세요. 대표하는 건가요? 물어보지 마요. 셋 이상 모이면 업계예요. 밝혀지면 더 슬퍼. 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아, 네, 저 어제 많이 불었습니다. 왜요? 정프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아유 어버이께서. 아, 뭐야, 죄송합니다. 아, 네. 이상한 상황극 가지 마시고. 예. 네. 진정성이 전혀 안 아, 느껴져요. 아, 오늘 그러네요. 저녁에 네. 아마 또 저 한판 승부를 갈 거야,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티가 자, 나네요. 네. 그리고 어제 무척 신이 났던 것 같은 아, 우리 네.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딕션 좋다, 뭐 진행자 바뀌니까 너무 신난다. 아, 저 전혀 깜짝 그렇지 놀랐어요. 않고 신혜영 기자 저희가- 믿었거든요. 네. 아니 저는 가까이 있을 때 몰랐던 정프로의 아, 소중함을 네. 느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 사내를 뛰어다니거든요. 네. 날아다녔죠. 방송 보다가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신혜영 거의 저는 칼루이스였습니다. 어제 저희 예. 방송은 뭐 박재현 앵커 뭐 잘하시는 아. 거 둘째치고 정프로가 한판 승부 가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걸 왜 여기서 예?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좀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저도 더 이상 딴 데 가서 잘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그러면 정치용장 오늘 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 뭐 속이 타들어가겠지만 네. 보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요. 제일 재밌죠.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 거의 욕하면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막장 드라마 수준이에요. 와, 네. 임성환 작가 저리 가랍니다. 와, 정말 난 이런 상황은 아니 오늘 아침에 라디오 네. 프로그램 어떤 분 댓글 달았는데 아침 드라마 작가들 힘내라. 아, 이렇게 재미없으면 안 된다. 반전에 반전에 예. 반전을. 와, 일단 한번 좀 왜냐면- 볼까요? 아 왜냐면 막장 네. 드라마도 중간에 약간 갈등이 좀 이렇게 아, 그렇지. 되는 국면이 있어요. 봉합됐다가 다시 또 세지고. 네, 반전에 반전이. 왜냐면 분명히 1차 TV 토론회 때 네.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한동훈 후보가 내 사천 논란에 대해서 답하라라고 네, 하니까 네. 원희룡 후보가 선대위 권유도 있고 좀 이렇게 내가 오늘 할 넘어가겠다라고 말은 많지만 안 했었는데 하겠다. 어제 바로 다시 다시 네거티브 시작됐습니다. 네. 자, 어저께 그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부울경 합동 연설회가 있었어요. 네. 연설회도 약하진 않았는데 음. 연설회 끝나고서 기자들 앞에서 한 질의응답에서 네. 제대로 붙었습니다. 아. 들어볼게요. 볼까요? 예. 그것도 대통령 연구인이 집권여당이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그 의사소통을 통해 사실은 대통령도 설득할 수 있는 한 줄기 빛,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그런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무서워서 마타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태세 전환을 보이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다시 신나게 마타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총선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여사가 사과하려고 했는데 네. 한동훈 후보가 답 못해가지고 지금 사과했으면 총선에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네. 결국은 한동훈이 총선에서 고의로 지려고 했던 거 아니야? 와, 요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라고 했고 한동훈 네. 위원장 세게 얘기했죠. 다중인격자세요? 다중이세요? 다중. 예. 어제 저는 이 얘기가 어떻게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일단 저는 원희룡 후보의 좀 전략이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와. 하겠다는 건지. 예. 일단은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뭐 거의 일관된 뭐 좀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원희룡 후보가 완전히 막 몰아쳤다가 아닌 것처럼 했다가 다시 또 사실 이건 선을 좀 넘은 거 레드라인 넘은 거 아니에요? 고의로 총선 패배 이 정도면 근데 쫓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노멀하게 진행을 해서 뒤집을 수 있는 판이 그렇죠.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격차가 꽤 많이 벌어지는 원래 2, 상태에서 3등이 네거티브 하죠. 예. 예. 한 거기 때문에 네. 원래 성을 공격하려면 뭐 화력을 다 퍼부어야 성공할 듯 말 듯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붓고 있는데 근데 고의 패배 정도면 이건 좀 근데 문제는 이제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전반적인 그건 이유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와. 저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쫓아가는 입장에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다 공격을 해야 판을 흔들 수 있다. 일단 흔들려야 역전의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매너 좋게 지느니 네. 뭐래도 해보고 네. 분탕이라도 쳐보고. 근데 그거는 원희룡 후보뿐만 아니라 네. 친윤계 의원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어. 뭐래도 해라. 뭐래도 해야 된다. 욕 먹어도 여기서. 상관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 대표 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어떻게든 저건 흙이 막아야 들어가도. 된다. 아, 뭐 그렇습니까? 이철규 의원도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너무 심한 것 근데 같아요. 저희 취재해 보면 네. 그 원희룡 후보가 화가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일단 원희룡 후보가 화가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 자의로 나온 거냐 아니면 누군가의 미션을 받고 나온 거냐 아하.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첫 번째 그 TV 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아니 왜 나오셨어요? 뭐 계속 이렇게 예. 물어보죠. 대통령 얻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답변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버버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게 네. 게임이 안 되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고 최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어대하는 역시 흔들림이 없고 네, 특히 네, 네. 대구 경북 지역 그 전체 당원의 한 40%의 포지션이 있는 그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흔들림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그냥 눈 뜨고 지게 생겼기 때문에 네.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네거티브밖에 없다. 그래서 원희룡 캠프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문자다. 진짜? 문자로 끝까지 간다. 아. 네, 김건희 여사 여사와의 이 문자. 그러니까 일심이 이 잘못됐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의도 어긋나고 뭐 이제 이런 등등으로 한다는 건데요. 아마 여기에서 더 나가면 이적행위 얘기도 나올 거라고 해요. 이적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민주당을 이롭게 한 거라는 거죠.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어차피 민주당을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칭한 바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나올 뭐가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1라운드 이렇게 가고 있고 제2라운드는 아마도 윤 대통령 내외가 귀국한 이후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아니 근데 약간 않겠냐. 한동훈 위원장 입장 그 말에 저는 약간 좀 공감이 가는 게 아니 총선 때는 사과라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표현한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구 있냐. 물론 맞아요. 윤상인 의원은 했다고 합니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 아무 얘기도 안 하다 갑자기 이제 와서 뭐 나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는 약간 좀 그래 보이긴 하거든요. 저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했고 그래서 지난 TV 토론에서 네. 그래서 그때 뭐 하셨어요? 막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네. 제가 사과하라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네, 그때 네. 사과하라고 뭐 말씀하신 분 있으십니까? 뭐 이제 이러면서 막 몰아갔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고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또 방어해야 되는 측면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저는 네. 이제 댓글팀 문제가 굉장히 나중에 예, 아킬레스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아.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안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장해찬 최고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하나하나 까기 시작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폭로에 난타에 결국엔 막장으로 가서 이거 공멸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아. 왜냐하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를 굉장히 이게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날 TV 토론에서 당시 상황을 다 제가 고려하면요. 정부가 위험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한동훈 캠프 쪽에 취재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있어. 아 없어서 지금 우리 거 깔까? 예. 이러고 당하고 있는 거 아니다. 네, 네. 우리 아. 거 깔까? 이거 까기 시작하면 진짜 다 죽는 거다. 다 죽는.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건 거예요. 우리 저 원희룡 전문인데. 네, 지금 이 싸움이 예. 페이스북에서 계속 지금 싸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페이스북의 내용 예. 제가 성대모사를 한번 좋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원희룡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부터 갑니다. 그 절박함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사전 의혹, 사설 여론 조성팀 의혹, 김경률, 김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시겠습니까? 라고 네. 원희룡 후보가 예. 물었고요. 잘한다. 한동훈 진짜 잘한다. 후보의 페이스북입니다. 네. 어디서 냄새 나나요? 마치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하듯 거짓 마타도어 구태 정치를 제가 당원 동지들과 함께 변화시키겠습니다. 그 냄새 맡은 건 약간 MS 친 거죠. 본인이. 이거는 이상민의 오보고요. 예, 그건 약간 오바고요. 그러니까 아까 장 기자님이 네. 말씀하셨던 그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과 못한 게 누구 탓이냐 공방은 네. 저희가 좀 이따가 또 진중권 교수의 네. 또 내가 57분 전화했다 얘기가 나왔기 네. 때문에 잠시 뒤에 해보고 네. 어쨌든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원희룡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인데 한번 중간에 주춤했잖아요. 첫 토론회 때 약간 멈췄잖아요. 그 주춤은 뭐야 진짜? 근데 그랬다가 다시 지금 시동을 걸면서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천, 댓글팀,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한동훈 셋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해. 그러니까 조금 아니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질렀다가. 그 당의 그 선관위의 예. 만류도 있었는데 예, 예, 예. 그냥 주춤하는 모습도 없이 내쳐가면 다 자기에 대한 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게임이 안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 전략이다. 아, 그러면 일단은 들어주는 척은 잠깐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네. 한 상대 후보만 나의 적이 돼야 되는 거지. 아니, 심판까지 네네. 나의 적으로 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혹시 저 용산 비행기 타는 시간 그때 잠깐 주춤한 건 아닌가? 뭐그 타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앵커 개인의 의견이 이게 저걸 보면서 아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남들을 모르는 공격까지 하잖아요. 사실은 저 한동훈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노상방뇨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아는 사람이니까 저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일이죠. 30년이 넘었지 벌써.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검색 들어갑니다. 지금. 원희룡 그래요? 검사시죠, 그죠? 검사 시절이 아니에요. 아,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전날이 언제냐면 네. 사법연수원 1년차 시험 끝난 날이에요. 아 이제 겨우. 그때는 사법연수원 때는 그 시험을 1년에 한 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1년차 시험이 딱 끝난 날이야. 음. 그러니까 그날 해방감에서 다들 술 마시고 뭐 이런 날인데 네. 이제 당시 원희룡 사법연수생이 예. 저는 없었어요. 저는 그 팀 전혀 아니에요. 거기 원희룡 당시 연수생을 포함해서 3명이 그날 늦게까지 술 먹고 예. 노상방뇨를 하다가 아하, 지금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파출소를 시간. 끌려간 거지. 네.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억울합니다. 그거 정과에 없어요. 쌌다고 단정해서 제가 오해 있다고 해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 그럼 그거는 이제 아니 정과는 안 남았지. 억울해 쌌다고 그 아저씨가 아 그러니까 한동훈 편드는 겁니까? 아니 사퇴하세요. 판단한 게 아니고 뭘 뭘 사퇴해요? 사퇴해. 저는 후보도 아니고. 고소하세요 고소. 아니 여러 차례 그래갖고 제가 아, 예, 해명을 예, 예. 했습니다. 그때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
심야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사법연수원장실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사법연수원장실 끌려가고 그 3명 혼나고 그랬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입건은 안 됐으니까 아, 당연히 근데 정과는 없지. 네. 법조인들이 왜 이렇게 이거 말고도 다른 검사들도 비슷한 또 아이고. 울산지검 사태도 그건 있고 더 지저분해서 지저분한 얘기죠. 말로 다 옮길 큰 수가 거, 작은 거 없는 다 나옵니다, 진짜. 지금. 예. 좀 아니, 창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창피해요. 보면 예, 엘리트 집단 맞아요. 아, 아는 사람끼리 싸우니까 저런 게 나오는 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억눌린 욕망. 그 지난 20년간 혹은 30년간 얼마나 그 참고. 이 시험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그죠? 네. 분변장애 아닙니까? 아이고 참. 아니고. 억눌린 네. 욕망이 조절장애? 네. 결국은 왜곡돼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아. 그렇게 저는. 한 5년 참았어. 인간의 휴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아니 인간- 근데 네. 요새 민주당에서 한동훈 맛이라는 말이 돌아요. 네. 한동훈 맛 좀 보니 어떠냐. 한동훈 맛. 예,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네. 국회 상임위장이나 뭐 대정부 질문 때나 아. 사실은 민주당을 향해서 막 이거 그렇게 각을 세웠, 시원했지, 그때는.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요새 국민의힘 사람들 어때? 한동훈 맛 좀 보니까 어때? 아, 그 예, 토론에서 보니까 마라맛보다 세지? 막 이렇게. 그런 거 좀 얘기를 있겠더라고요. 하고. 근데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이 아는 사람끼리 붙을 때 더 무섭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그 원희룡 후보가 제기한 3가지 의혹,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사천 의혹, 뭐 여론조성팀 댓글팀 의혹, 네.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이 3가지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당사자만 알겠죠. 네. 저도 짐작할 뿐인데, 근데 그 지금 김경률 회계사를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느냐 네. 안 했느냐 그 시기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기억에 지금 금감원장이 이복현 예. 네네네. 원장이잖아요,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문이 맞아요, 돌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때 예, 예. 그래서 기자들한테 뭐 자기가 이임할 것 같은 뉘앙스의 아, 멘트를 맞아, 한 맞아.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금감원장 맞네. 바뀌는구나 이렇게 소문이 쫙 돈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자리를 지켰어요. 예, 예. 근데 시기적으로 그때예요. 그래서 그러네, 그때. 뭔가 금감원장 교체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닌가. 왜냐면 그때 대통령실에 수석급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법률성인가 뭐 그러니까 요 만들면서 의혹의 뭐 시나리오를 짜자면 이복현 금감원장을 청와대 저 용산으로 부르고 거기에 이제 누굴 앉히려고 했더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그럼 김경률 회계사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에이 무슨 말이야 하면서 다시 그냥 앉혔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인 거죠. 아니 그건지 아니면 김경률 회계사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아무 상관없고 예. 뭐 용산에서 아. 그런 논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 하여튼 거론이 됐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네. 김경률 회계사 본인 주장으로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네.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추천을 해서 본인이 그때 인사검증 자료를 보낸 바가 있다. 대통령실에서요. 예, 예, 네. 예.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은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토론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각을 세게 세운 사람이 원희룡 예. 후보였고 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 얘기부터 물어봤어요. 사천과 관련해서 맞아요. 내가 그 정말 무슨 저기 친척 인척을 동원해가지고 네. 사천을 했다는데 그 근거 있으면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라. 네. 그랬더니 이제 원희룡 후보가 계속 피합니다. 아 오늘은 정책 토론을 해야 되고 성관이 성대모사 선배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똑같아. 성민이 예. 밥그릇 삐뽀삐뽀. 불만이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최근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할 수가 없다. 사과 절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걸 그냥 묻고 갈 수는 있으나 사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요. 묻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뭐냐면 그때 비례대표 선출할 때 네. 너무 이상했다. 소수가 개입한 걸로 보이고 이제 최근에 5명이라는 숫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때 근거가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 주변 그리고 검찰 측근 뭐 이쪽에서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에서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고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공천의 백서로 남겨야 된다. 예, 이런 주장까지 하고 반드시 이것은
검찰 분석이 나옵니다. 당무 감찰 아하, 수준에서 이거 문제 제기할 거고 만약에 이걸 다 부인한다? 네. 나는 밝힐 때까지 이걸 싸울 거다 이런 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원희룡 후보는 물러설 뜻이 1도 없고 예. 분명히 여기에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근거가 뭐라는 얘기는 요 정도 밝힌 거예요. 여기에 장해찬 전 최고가 참전을 하잖아요. 아하. 네. 그래서 한동훈 댓글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증거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팀의 뭐 소위 말하는 뭐 팀장 역할을 했던 한동훈의 최측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글들 올리는 것들 한동훈 장관에게도 보고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준 기록들을 장해찬 전 최고 내가 갖고 그렇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또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얼마 전까지는 같은 팀에 있던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패가 예. 갈려서 싸우니까 네. 사실은 외부의 적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죠. 매섭네 진짜. 그러니까 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어디까지가 사천이고 네. 어디까지가 추천이냐 네. 이거 상당히 애매하죠. 애매하죠. 네. 근데 추천도 전혀 없었다. 그런 비례대표 공천이 어디 있어요? 다 추천 받지. 네. 근데 그게 이제 인재 영입이고 사실 네. 이제 그런 그렇죠. 뭐 예. 근데 뭐 말이 좋아 추천이지 사실은 그게 추천과 사천이 네. 넘나드는 거죠. 다 매번 보면 뭐. 아름아름으로 추천받기도 하고. 아 그럼요. 네. 뭐 그건 각 당마다 다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과거에는 비례대표 후보가 어떤 그 이제 권역별 혹은 또 뭐 직능 직역별 대표하는 뭐 거죠. 이렇게 해서 네네네. 모았어요. 뭐 간호사 대표, 네네네네네. 의사 대표 뭐 이렇게 직역별로. 음. 그리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저 민주노총하고는 정의당이 하는 거니까 한국노총하고 정책 파트너십에서 네네네. 한국노총에서 비례 후보를 2명인가 정도 받아서 꼭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주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저도 좀 그랬던 게 국민의힘 보면 김혜지 의원이 한 번 네네네. 더 하는 네. 이런 거 사실 없었어요. 양당 공이. 근데 이제 비례대표 2번. 예, 그러니까 조금 왜 그런 거지? 근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측면도 있는데 네. 당시에 말이 많았어요. 뭐 명단도 돌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아무개를 비례 후보로 꽂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것을 무시했다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당시에 1월, 2월, 3월 사이에 굉장히 세게 돌았었어요. 물론 이제 사실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실 또는 친윤계에서 이 비례 후보를 둘러싸고 상당히 큰 불만이 있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핵심이 김건희 여사인가? 이런 의심도 저는 어, 그래서 이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다 공개하면 뭐 정권이 흔들릴 수 그렇죠. 있다가 약간 요 맞아요. 맥락일 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른바 세게 추천을 했을 수 있겠죠. 네. 아니 그러면 용사는 그때 추천 안 했나? 안 했을까요? 용산 걸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세게 추천. 내가 이 사람들 추천했는데 이걸 안 받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게 추천은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아니면 적어도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누구는 꼭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을 가능성도 높고. 네. 그러니까 끝까지 막 가면 양쪽 다 망할 거려. 근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가 뭐냐면 네. 그때 이제 이철규 의원이 상당히 세게 항의도 많이 했고 언론 지면에도 많이 나왔어요. 네. 뭐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 뭐 이제 뭐 이름도 나오고 막 그랬었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뭐 사천인지 추천인지 모르겠지만 그 용산 쪽에서 오는 요구를 그 막거나 모른 척하거나 일십했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다 들어주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다 들어주지 않고 뭐 선별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문자가 네. 김건희 여사가 보낸 5건의 문자만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윤문 또는 각색 가능성이 있다. 원문은 상당히 보다 거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문자 가운데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뭐 어떻게 하세요라는 등등의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권이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정권이. 한동훈 위원장의 폰에 담겨 있는 문자가 뭔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뭐 그 5건 문자에 대해서 나는 지금 갖고 있지도 않고 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 휴대폰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김건희 여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우리가 네. 최순실 사태에서 봤듯이 이러면 이게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캠프에
신지호 전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 당무 개입, 국정농단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파국으로 자기들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문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예, 여기 그러니까 또 새로운 분이 참전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문자에서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할 의사가 있었냐, 네. 진위가 있었던 거냐, 요게 하나가 있던 거고 결과적으로 사과를 안 했잖아요. 음.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근데 그게 친윤 탓이냐 아니면 일시불 한 한동훈 탓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붙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그 진중권 교수가 참전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김 여사랑 2년 만에 57분이랑 통화를 했어. 전 우리 엄마랑도 57분 통화를 안 하거든요. 진짜 길게 통화를 한 거잖아요. 1시간 동안.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주고받은 대화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뭐냐면 네.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통화해서 나는 사과할 의향이 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리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말리는 사람들 다 본인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 사과를 말리는 사람들. 네, 그러면서 약간 네. 이렇게 비판도 해요. 그러면서 그 한동훈 장관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 했겠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화를 냈어요. 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아, 그래? 한동훈이 오히려 화를 냈다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네. 라고 또 저희 JTBC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예. 이제 당시엔 그랬는데 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네.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가 생각하는 판은 이때와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게 당시에는 아 이게 이렇게 여사가 나랑 통화를 할 때 얘기를 했을 때는 어쨌든 여사는 사과할 생각이 있다라는 해석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결국은 김건희 여사 혹은 친윤계에서는 한동훈이 말려서 사과를 못했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당시 여사의 사과의 진정성은 없었던 것이다. 배신감이 든다. 이렇게까지 나선 거죠. 네. 저걸 보면서 우리가 보통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것도 몇 달 전에 상당히 오래 통화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거의 뭐 1시간 정도 통화를 맞아. 했다라고 기억을 하지 예. 57분 동안 예. 통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없잖아요. 57분 교통 정보도 아니고. 네. 아 좋았어. 57분 아 좋다 정보도 좋다. 아니고 57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니 전 제 추측인데 네. 녹취 파일의 길이가 57분 아닌가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아 그거를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는 거군요. 한번 이렇게 보니 57분짜리 녹취 파일이네. 이런 거 아닌가? 아니면 그렇죠. 누가 누구랑 통화한 거 아무리 중요한 통화라도 57분 뭐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없잖아요. 그건 1시간이나 했는데 뭐 이랬지. 그건 1시간 정도 네. 뭐 오래 통화했다 뭐 이렇게 정도 그러네. 기억을 하지. 녹취 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통 지뢰밭이에요. 근데 아유. 저런 게 역시 한두 수사, 개가 수사 아니야. 잘하신다. 아니 수백 개야, 수백 개. 내가 그렇죠. 보기엔. 수백 개, 수천 개일 수도 네. 있어요. 그 조선일보 오늘 저 사설 제목이 뭐냐면 정치평론가와 1시간 통화했다는 김 여사. 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장차관, 정치권, 문화계, 언론인, 유튜버 통화하시네. 수시로 통화하고 문자 전부 파다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여기저기 그 밤에 전화해서 전화 받은 사람이 많다더라 하는데 부부가 전화기가 바빠요. 네? 아니, 우리한테는 왜 연락 안 하시지? 그러게. 우리가 그 풀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인재 풀에 없는 그거 거예요. 유튜버에 들어가야 다행스럽게 돼. 생각하세요. 없는 걸. 섭섭하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극단적인 보수 유튜버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 알고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만 지금 그 좌파하고 협력하는가 했더니 김건희 여사도 그러네. 지금 보면 예? 진중권이 누굽니까? 뭘 지금 말고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또한 좌파들하고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거래하거나 교류를 하고 있다. 교류하거나 뭐 이런 흔적이 발견된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보수 유튜버들이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아, 있다는 얼마 전에 거예요. 왜 좌파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그러면서 예, 예. 거론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진중권 교수가 교수. 들어갔었잖아요. 예. 아, 그래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 주변에 좌파가 많다, 뭐 그러면서 그렇죠. 그 중에 한 김경률, 명이었죠. 진중권 네. 이런 건데 사실상 진중권 교수는 저는 평론가라기보다는 이미 저는 좀 참전을 해서 플레이어다. 사실상, 플레이어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금 이 판국에 57분 녹취 파일을 공개할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본인 스스로 그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친윤계 의원들이 못하게 막아서 할 수 없이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막은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로지 이 잘못은 친윤계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몰고 있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는. 약간 그 말씀 이게 두 개 종합해 보니까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중권 교수는 지금 내가 57분짜리 녹취 파일이 있다. 만약에 니네들 더 심하게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이 선거를 완전히 이렇게 분탕치면 이거 내가 깔 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는 그냥 정말 플레이어 수준이 아니고 한 몸인데 그 정도 되면 그렇습니까? 운명 공동체로 가기 전에야 거기까지 갈까요? 이런 정도 추론으로는 전화 못 받겠죠. 저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네. 한참 논쟁되고 있는 문자 논란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이 판을 흔들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예. 첫 번째는 일단 아니 사과를 하고 안 하고는 일단 본인이 결정한 문제 아니냐. 그리고 상의를 했으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남편하고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야지 왜 딴 사람한테 물어보냐. 이런 관점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때문에 영부인의 사과가 불발됐다라는 공격이 안 먹히는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부인이 그렇게 수차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 한 장 안 보낸 게 예의에 벗어나지 않느냐. 네. 이게 김건희 여사가 유경수 여사 정도의 이미지면 이런 공격이 완전히 먹혀요. 유경수. 근데 아니잖아 그게. 네. 그러니까 비례 논란이 물의 논란이 그래서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판을 흔들기는 약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네. 뭐 댓글팀 내지는 뭐 사천 이런 예. 공격들이 연달아 계속 나오는 건데 네.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 취재하면서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한 3주 전쯤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내용이 돌았냐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어떤 고위 관계자를 불러서 네. 지금 전당대회 상황이 이렇게 가는데 이거 그냥 보고만 계실 거냐라고 해서 이 고위 관계자가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내부의 팀원들한테 얘기해서 뭐 대책을 얘기했다더라라는 얘기가 들려요. 들으셨죠? 못 들었습니다. JTBC 안 갔나? 아니 그러니까 아유, 예. 그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그 사과냐 뭐 아니냐 그게 예의 범절에 맞는 거냐 어긋나냐 저는 이 논의는 별건으로 하고 예.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영부인이 여당의 전당대회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그동안 없던 광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뭐 다 이거저거 다 떠나가지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뜻이 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비서진 혹은 참모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끊임없이 그 문자 내용에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얘기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한동훈 위원장에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원래 그렇죠. 사과하려고 했었다. 아니다. 사과할 뜻이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못했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사과를 하면 이게 정무적 판단인데 민주당이 들깨들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할 수 있어서 뭐 사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들깨에 비유하면서 물어뜯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뭐 V1, V2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사실상 누가 핵심인지가 드러나는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네. 이 김건희 여사가 와가지고 그 지금 판세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대한 분위기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분위기로 간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멈춤할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게 세 가지잖아요. 뭐 사천 논란, 네. 그다음에 댓글팀, 댓글팀, 그다음에 김경률. 이제 김경률 회계사의 뭐 금감원 추천 논란 이거인데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더 없는 터뜨린다. 더 아니, 크게 네. 간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날짜가 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요 많이 남았죠. 그래 23일인데. 그래서 뭐 한 2주도 이제 안 남은 예,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확실히 뒤집지 못할 거라면 너무 뭐 이상한 거 꺼냈다가 완전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 정도 대세가 기울었으면 그냥 다음 이제 한동훈과 어떤 관계 설정할 건가 요걸 이제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니에요? 그 왜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게 큰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큰 일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큰 일을 해낸 사람들 보면 공통적으로 뒷일은 그때 가서 걱정해요. 미리 걱정 안 해요. 절대로. 일단 일이 발생한 다음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수습책을 고민하는 거지 미리 고민해서 막 미리 좀 이게 좀 관계를 복원시켜 놓거나 뭐 그런 걱정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권 진짜, 안에 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현명하시다. 첫 번째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길 경우,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긴다. 그러면 완전히 그때부터는 갑을 관계가 바뀐다. 예. 그래서 동훈아, 우리 좀 봐줘. 그렇게 우리 하려면 협력할게 지금부터 이런 미리 게 있고. 너무 심한 걸 터뜨리면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총선 때 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난번에 김기현 후보 만들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할수 또- 있다. 아니, 뭘 만들어요? 당원들이 뽑았다니까 한동훈 후보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당원을 경시하는 태도는 네. 옳지 못한 거죠. 근데 본회의장 로텐더울에서 네. 사각 귀퉁이마다 다니시면서 전화 통화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다. 김기현 예. 대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의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김기현 후보를 만들었던 것처럼 원희룡 후보를 대표로 만드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정말 무소불위의 파워를 갖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에서 그 한동훈 캠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누가 죽나 보자라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이 문자가 공개되는 것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 내외가 선을 넘은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죽기 살기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 됐다. 네, 네, 네. 무서운 혈전이다. 근데 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은 좀 건넜다. 건넜다, 이미? 네. 그리고 이 갈등이 시작된 게 최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넘어오는 그 당시부터 지금 있었다라는 게 그런 확인이 뉴스도 있더라고요. 됐고 네. 지금 뭐 일주일 만에 그만두라고 했다는 게 JTBC 보도 아니에요? 어저께 네. 이제 저희 또 보도에 따르면 요즘 비대위원장 JTBC 뉴스 재밌습니다. 아유, 취재 열심히 단독 엄청 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일주일 만에 그 조건부 수용 그 특검 김건희 특검 조건부 수용도 사실 한동훈 그렇죠. 후보의 워딩은 아니었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했고 이제 다음날 조관에서 대문짝만에 썼죠 그렇죠. 모두가 네. 한동훈 김건희 특검 조건부 수용 한 걸 가지고 용산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전화해서 네. 물러나라. 아하. 네 왜요?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음.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주장인 거죠. 주장. 네. 한동훈 후보 측의 주장. 그리고 뭐 이런 땡땡 어떻게 아. 믿냐 이 말을 했다는 게 한겨레 네. 박스 네. 기사 제목 아닙니까? 네. 험한 말이 좀 예. 오갔다. 근데 우리가 보면 도저히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이미 없는 갔다? 다리를 걷는 것처럼 보여도 네. 정치는 어느 쪽으로 생물인가요? 힘이 확 기울게 되면 또 네. 복원이 돼요. 아. 얼추 그냥 얼추 넘어가요. 또. 그 이명박 박근혜 네네네. 때도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사실은 그때도 그때- 살벌했어요. 예. 그때 기억을 되돌려 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당시 의원에 대한 대항마로 차례차례 내세웠잖아요. 예. 뭐 정운찬 총리도 예. 뭐 시도를 해보고 그때 김태호 지금 의원도 총리 지명자로 그랬었나요? 갔었고 아. 뭐 원희룡 후보도 사실 그때 약간 뭐 예, 예. 차례차례 이렇게 시도를 하다 안 되다가 나중에는 그냥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넘겨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팽팽할 때는 야 이제는 끝났어. 저들 간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완전히 돌아올 수 없어. 그렇지만 한쪽으로 힘이 확 네. 쏠리게 되면 예. 어영부영 또 다시 또 악수 한번 하고. 그리고 맞아. 당분간은 우리를 잊지 어좀 말라고. 마무리해야죠. 네?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때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사랑합니다. 제일 웃고 있는 게 네. 나경원 후보다 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웃을 일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분이 뭐 당선 가능성이 확 높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스크래치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서로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양자 대결.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이런 식으로 막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근데 내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친윤계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뭐 나경원 원희룡 후보들 사이에 단일화가 있다면 나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원희룡은 도저히 이제 할 수 없을 만큼 스크래치가 나니까. 네. 근데 그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 출마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리형으로 나경원 후보가 제일 낫지 않냐 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영남에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있는데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길지 않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부 뒷짐지고 그냥 관망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지켜보고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붙는다. 되는 사람 밀자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네. 막판에 계속 이래서 당이 망하게 생겼으면 아 네가 해라 나경원. 네. 이렇게 갈 수도 아니, 있다는 소문은 있어요. 원희룡하고 한동훈 두 사람이 이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 둘 중에 한 명은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현역 의원도 그렇죠. 아니고 현역도 두 사람 아니고. 다 두 사람 현역 중에 의원이면야 뭐 네. 계속 국회에서 활동할 수 어떻게든 있습니다만 하겠지만. 집에 가는 거죠. 무조건 한 분의 정치 인생도 끝난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제일 후회되는 게 네. 나도 이재명 대표처럼 어디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것을 괜히 안 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재보궐 선거가 열리거나 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출마해서 하여간 배지를 일단 하고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 들어오겠다. 주겠냐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네. 후보를 내겠냐는 거죠. 안 근데 낼 아니 거야. 한동훈 당 대표면 되게 셀프 공천은 아니, 가능할 그러니까 수 당대표 있겠죠. 당연히 하겠죠. 근데 네. 그거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원희룡은 안 원희룡이 준다? 승리했어. 네. 원희룡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를 보궐선거에 우리 당의 후보로 내겠냐는 거예요. 안 씨알도 안 먹히죠. 먹히죠. 그런 얘기잖아. 얘기잖아. 그거는 끝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도 없죠. 또 한동훈 대표가 됐어도 원희룡 예를 들면 지금 후보가 뭐 나중에 보궐 어디 나갈게요 이렇게 네. 하면 오케이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용산 가서 자리를 구하세요 그러겠지.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둘 근데 중에 용산에서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건 해요. 다시 또 가능하겠다. 내각으로 그래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아. 얘기도 뭐 돌고.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 사실 정치권에는 여러 가지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돌려먹기도 가능합니다. 차라리 원희룡 후보는 그래도 어떻게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갈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근데- 대통령이 용서치 않으실 거고 뭐 워싱턴 D.C.도 있고 와싱턴 와싱턴. DC요. 집 근처에 도서관도 옛날 있고 버릇. 갈 데야 왜 없겠어요. 책 읽으러 갈 예. 때. 도서관 가도 가고. 되고. 네. 책 좋아하시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얘기도 있어요. 그 저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그 당 대표가 되면 네.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 인물이 몇 명이 있대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 예, 손보겠다. 근데 그 명- 현역 의원은 어떻게 손보죠? 그러니까. 근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현역 그래서 의원은 손 못 봐요. 그래서 뭐 손금 아무개 받아요. 아무개 뭐 이렇게 이름이 돌긴 합니다. 아, 현역도 그래요? 있고 용산가 있는 사람도 네, 있고 있고 그럴 뭐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여튼 가만두진 않겠다. 가만두지 이런 않겠어. 뭐 얘기들이 이런 나온다는 얘기들이 거죠? 돌고 있습니다. 네, 누가 말- 가만 안 두는지는 한번. 말이 그렇지. 그래서 네. 배지가 무서운 무서운 거예요. 거긴 예. 하죠. 배지는 어떻게 못 해요. 방법 없어 당 대표라고. 아니 검찰하고 친하시니까 또 캐비넷이 확 열려서 아니 그 검찰이 당 대표 말 들어요? 근데 뭐 그 얘기도 있기는 해요. 네. 그 지금 이원석 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네. 송경호 지검장이 부산에 가 있고 예. 뭐 이러기는 하는데 네. 예컨대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 대표가 되면 다시 그 라인들이 살아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 네네네. 않겠냐라는 얘기도 정치권에선 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민주당 얘기 너무 안 했네요. 민주당 네. 얘기 좀 네. 해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어저께 여의도 당사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물러난 지 한 보름 만인가 그렇고요. 슬로건은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었고요. 거의 그 회견을 2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한 1시간 40분. 생각보다 이 세 글자가 등장을 안 했어요. 윤석열. 그러니까 정부 비판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민생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고, 그러니까 출마 일성 자체가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였습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벅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당원들이 선출한 것을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이 제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왕적 또는 사당화 민주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민주당 대표 이상의 무언가를 좀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상당히 여유가 있죠. 예. 예, 여유도 예. 있고 또 비전도 어쨌든 뭐 그리고 이제 국민의 민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챙긴 약간 좀 대통령 다움을 좀 보여주려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한쪽에서 정책은 전혀 언급도 안 되고 그냥 이전 투구식 막장 대결을 하니까 그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네. 그건 전략적으로 매우 옳은 선택이죠. 그러면서 그 출마 선언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금투세와 관련해서 적어도 유예 내지는 예. 폐지할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 종부세도 의외로 약간 유연한 예. 모습. 근본 검토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그런 그랬고.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중도? 어제 당 대표 출마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만 네. 당 대표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음 대선을 대통령. 위한 뭐 이런 자기의 정책이나 비전 설명하는 자리처럼 비춰졌는데 그 하나 정도 빼고는 거의 이 정치 이슈는 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예. 뭐 네네. 내란을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다소 좀 억지스러운 주장 외에는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에 대한 뭐 이거를 한다 그러면 내란이라고 표현할 수도 그것도 뭐 적절한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게 뭐 논리적으로는 연결될지 모르지만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내란하고 연결돼요? 요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연을 네네네. 드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내란 시도 행위란 표현을 쓴 게 뭐였냐면, 그 민주당에서 지금 검사 4명 탄핵안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검찰 측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러한 반발이 마치 내란 시도 행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예. 사실상 여의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이런 의미인가?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는 나눠서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이 검사 탄핵이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또 우리가 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예, 예,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통점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 그 사람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네. 그 혐의점을 보면 그거는 공통점에 비해서 훨씬 크다. 네. 뭐 그 문제의 수준이. 그래서 얼마 전에 이문정 검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한명수 모해 위증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 나온 뭐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뭐 네네네. 이러저러한 이제 반론의 여지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를 당장 탄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음. 청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국회 법사위 네. 차원에서 청문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또 미뤄졌잖아요. 그 윤 대통령 탄핵 문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이 검찰의 어떤 몇몇 그 내부에 있는 정치 검찰에 대해서는 확실히 손을 보겠다라는 태도와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 종부세, 금투세에 대해서 유예 또는 완화 또는 그 뭐 이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야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게 한번 토론이 필요하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세수 확보가 안 되고 오늘 야권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지금 현실이 우리가 네. 세수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지난해에 맞죠. 비해서 22조가 또 재정 적자라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돈은 계속 없는데 이 감세 기조를 가져가는 게 맞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네. 무슨 돈으로 기본 사회 할 거냐? 어디서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증세 없이는 불가능한 건데 유리할 지갑인 셀러리맨들 호주머니 털어서 할 거냐 아니면 부자들의 세금을 받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주장보다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칼럼을 동아일보인가 어디에 썼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위 0.1%가 종합소득의 300조 원을 차지한다. 네. 전체 10%고 상위 1%가 우리 전체 소득 점유율의 24%.
점유하고 있다. 네. 그 OECD 가운데 소득 불평등 굉장히 높은 평균을 넘었고 정말 20 고맙습니다. 언급해줘서. 정말 그렇게 인용해 주시는 거는 정말 리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진짜 똑같다. 예. 진짜 잘해요. 태극기 잘만 되겠습니다. 태극기는 반대예요. 그건 정말 오해죠. 예. 저도 그건 반대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네. 쭉 얘기를 하면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 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사실은 네. 여당의 전당대회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비전이 뭐냐, 특히 이제 일자리가 부족해서 지방은 거의 소멸 수준인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다소 재미는 없다 하더라도 시청률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당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맨날 문자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재미는 있는데 네.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항상 특히 대선에서는 어떤 선거보다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실은 가운데 있는 중도표를 가져오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네. 게임이잖아요. 네. 뭐 양쪽에 어떤- 고정이 있고. 그렇죠. 네. 가장 진영 간의 대결이 치열한 선거가 대통령 선거니까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 색깔이 더 뚜렷하죠. 그러니까 진영표는 다 가져오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가운데 있는 표를 가져오면 그 사람이 이기는 선거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 종부세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은 전형적으로 가운데 표를 가져오겠다는 예,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대선 때는 색깔이 너무나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총선에 어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분이 상대방 정당의 후보를 찍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네. 대선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거 너무 전략적으로 좀 너무 일찍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대선 노리고 하는 거면 대선쯤 이제 다 대선 뭐 한 1년 전이나 아니면 7, 8개월 전쯤에 이런 얘기를 꺼내면 이제 중도에서도 아 그래? 이렇게 이제 한번 돌아설 텐데 지금 이제 벌써 하면 이재명 대표의 계산기로는 대선이 1년 전일 수도 있죠. 예. 아니 근데 이게 종부세만 하더라도 네. 문재인 정부 때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과세 그 표준 기간을 12억으로 합의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그 과거에 비하면 훨씬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대상과 줄어들었죠. 숫자가 네.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줄어드는 게 과연 민주당이 해야 될 중산층과 거냐. 서민의 정당인데 부자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확연히 노선이 다른 정당인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판단으로, 그러니까 물론 대선에서 표를 더 받겠다라는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인 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조중동이라든가 레거시 미디어들의 입맛에 맞는 입장을 취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지지자들로부터 동의를 세게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래도 어차피 그거는 이른바 굳은 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대선에서. 그리고 아니죠. 민주당의 네. 그 개딸들은 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덮어놓고 이재명 지지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아니 그 다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 막 아니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향상된 건 맞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거의 서울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2배가 됐기 예.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훨씬 늘어난 거죠. 그리고 종부세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게 보유세잖아요. 예. 재산세도 보유세고 일정 기준 넘으면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예. 내는 건데 같은 보유세란 말이에요. 중과세. 문제는 같은 보유세면 재산세 낸 세금만큼은 종부세 계산할 때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줘요. 반밖에 안 중복이라는 빼줘요. 거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낸 금액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빼줘요. 그 종부세 혹시 내시는 분들은 그 저희는- 고지서 보면 네.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낸 거하고 이게 세금 체계상 치명적인
그 흠결이 있어요. 이걸 아니 그거는 저는 정책적으로 뭐 만약에 조정할 꼭 수 있는 필요하다고 거고. 하면 조정하면 네. 되는 거고 재산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집값도. 전보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가. 그러니까 뭐 좀 들려면 좋은 거죠 뭐. 아니 그런데 이제 네. 이게 집값이 올라가야 더 내는 거잖아요. 재산세를. 집값이 떨어지면 재산세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집값의 그 기준을 좀 낮춰준 거 아니에요 혹시? 공시 아니, 가격이 네. 내려갔죠. 그렇죠. 공시 네, 가격. 그것도 내려갔고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큰 틀에서 이재명 대표의 노선은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기본 소득으로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유럽형 복지국가 모델로 어쨌든 정부가 튼튼한 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교육 걱정, 의료 걱정, 돈 없어서 병원 못 가고 돈 없어서 공부 못 하고 이런 사회 네. 안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 노선 아니에요? 그러면 돈 있어야 그런 사회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 무슨 어디서 돈으로 나오냐. 할 거냐? 성장하는 측면이 이렇게 세금 있다. 다 깎아주면 무슨 돈으로 이 정책을 하겠다는 이게 어폐가 있다는 제가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큰일 하시는 분들은 미리 걱정 안 해요. 닥치면 그때 걱정해요.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아니, 않는다고 근데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마저도 그러면 곤란하죠. 아 근데 네. 이 말씀은 생각해 보니까 큰 그 투자자들도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 생기고 나면 아니 왜 미리 걱정해요? 일단 그때 가는 가서 거야? 걱정하면 되지. 아 근데 약간 그 생각은 드네. 그 세금을 낮췄을 때 한 번이라도 나를 돌아볼 사람이 좀 더 많을지 아니면 세금을 유지할 때 나갈 뭐 세금을 낮출 그렇죠. 때 뭐 나갈 사람이 더 많을지 예. 요건 계산을 해보면 아니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봐야죠. 그럴 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이미지 정치는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이제 보수 영역까지도 확장하는 모양이다라는 어떤 인상 이미지는 펼칠 수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이거 다 따져볼 겁니다. 야. 따져봐서 이 사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 할 이분들이 수도 있어요. 나가서 어디 가요 그러면 대선에? 누가요? 그러니까 그 개혁의 야, 딸들 그 지지자들이 이재명한테 그렇다고 실망했어.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 있잖아요. 그렇다고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뭐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내에서 반발이 있고 민주당의 그때 어떻게 주의 할 주장이 거냐?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이 노선은 바꿀 수도 있다고 근데 봐요. 당내 반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내에 이미 반발하고 있잖아요. 최민희 이게 처음 예. 나온 게 아니라 박찬대 최고가 처음 고민정 대표죠. 의원이 그렇죠. 그 얘기도 해요. 네. 박찬대 의원이 얘기할 땐 가만히 있다가 고민정 의원이 얘기할 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비판하냐, 막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두 사람뿐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한강벨트에 예.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여론이 야 이거 종부세 좀 폐지해줘. 이거 우리 너무 부담돼. 특히 이제 주택 하나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네네네네. 부담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지역 여론을 반영해서 갖고 와서 이거 우리 폐지하든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난타를 받았고 그리고 관련해서 경기도 의원들이 되게 비판을 많이 해요. 최민희 의원, 뭐 김병주 의원, 네. 남양주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이거 안 된다라고 네네네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냐에 따라서 입장 차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책의총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뭐 이것까지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센토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지만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 끝난 게 아니에요. 혼자 나온 게 아닙니다. 김두관 후보도 있습니다. 잠깐 잊어먹고 있었어요. 가능해 김두관? 당연히 안 되고요. 가면이 없고요. 김두관 후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예. 대단히 용기 있는 결단이다. 김두관 후보 화이팅!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에 유인태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30% 가까이 표를 얻을 것이다. 김두관 후보가 친문표는 김두관이 가져간다. 이렇게 또 예측을 했습니다. 인용하고 뭐 다 네. 좋은데요. 출처 밝히지 마세요. 네. 이 CBS 버립니까? 다른데 홍보하는 거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것만 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은 어제 본인은 딴 출연을 어제 JT 이건 뭡니까? 아니 내로남불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네. 어쨌든 뭐 얘기를 아름답습니다. 했지만 네. 지금 민주당 선거가 3파전이에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건 3파전은 아니다. 그냥 세 아. 명이 나온 거다. 뭐 이렇게 김지수 후보도 있고.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김두관 전 지사랑 그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 이렇게 세 명이 나왔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여기저기 종합해 보면 한 35% 정도 나온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집권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 내에 다양성이 실종됐고 중도 확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나온 거다. 네. 그렇게 한 거죠. 예. 근데 저는 김두관 의원의 이 지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잘해서 지난 총선과 그에 앞선 지난해에 있었던 그 강서구청장 그 선거에서 이겼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국정 운영에 거의 파탄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거지. 네. 민주당이 너무 좋고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차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민주당은 정책 대안이 있는 수권 가능한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정치 투쟁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국회 법사위에 정청래 위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예.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탄핵 이렇게 청문회. 네, 하고 있어요.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법조항을 막 10분간, 읽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치 투쟁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저는 국민들 이거 오늘 뭐 이재명 대표 먹사니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44%까지 갔다 그냥 말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지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누구지? 저 원희룡 후보가 3일 주 4일제. 아니 주 3일제 주 3일 하고 나머지를 뭐 재택근무인가 예,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3일만 출근하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민생 뭐 말할 것도 없고 물가 뭐 등등 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이 민주당이 그래도 괜찮네. 저당이 뭔가 하려고 하네. 근데 저는 이제 보편타당한 주장을 하면서 이걸 넓혀가야지 네. 느닷없이 세금 깎아준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만 해도 지금 이 판에서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요? 문자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적어도 주제가 세금이잖아요. 정책 그러니까 경쟁이다. 그 있어 보인다니까요. 있어 보인다. 아니 민주당 입당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주황색에서 파란색으로. 아니 색으로? 양쪽을 오늘 비교하니까 양쪽을 비교하니까 이쪽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김두관 후보 생각보다 그래도 강하게 또 이재명 대표 비판을 또 하면서 자기의 또 색깔을 좀 드러내는 것 같은데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김두관 후보? 저는 20%가 안 넘을 거라고 봐요. 10% 못 넘는다. 30%안 나옵니까? 저는 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될 것 같아요. 예. 한 10몇 프로 정도에서 아마 멈출 것이다. 한 20%뭐 20에서 25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면. 예.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한 2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 일기 대표 때보다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더 올라간다. 저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아요. 예. 그때 제 기억에 77점 몇 퍼센트 예. 얻었던 것 같거든요. 7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이번에 80% 정도 득표를 한다고 보면 네. 김두관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2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친문계가 김두관 후보로 뭉친다? 그렇지 않을걸요.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친문계 의원도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요? 네. 복잡하고 단일 대우로 김두관 밀자 이런 움직임은 전혀 네. 없는 걸로 압니다. 네. 그럼 이제 그리고 별로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자가 김두관 아니잖아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 적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뭉치기도 쉽지 않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 리볼드 아르기닌으로 한번 뭉쳐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습니다. 네, 리볼드 아르기닌 5천 요거를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힘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더운 여름 얼마나 이제 힘도 좀 지치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이럴 잘한다, 때 진행을. 네, 네. 리볼드 아르기닌 5천으로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부스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 무려 5,000분? 두 분을 5,000분이요? 아니 너무 세게 불러갖고 아니 왜 아르기닌이 미리 5,000이라 힘을 그랬어. 빼세요 왜? 5,000mg 들어있다고요. 5,000분은 여기 다 들어있는 깜짝이야. 사람 다 주는 건데 그러면. 네, 하여튼 적당한 분들 선정해서.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10,000명 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덕분에 3일 연속 10,000명 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박재용 앵커님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실수했네요. 네. 계신 줄 알고. 죄송합니다. 한판 승부에서는 이런 선물이 없어요.
네,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드리는 네. 겁니다. 어저께 치킨 준다고 광고하고 야, 왔잖아요. 입 다물어라. 박들에게 관계는 박들에게 미안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 무슨 기자가 팩트만 얘기하려고 사배관습과 그래요. 우호 관계, 동맹 관계 유지해야 된다고요. 참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네. 거기도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예. 선물 많이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남 의장님 그리고 우리 장윤성 기자님 각자 잘 되시죠 유튜브? 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부럽습니다. 거기서도 선물 좀 많이 쏘세요. 이렇게 뭐 리볼드 아르기닌 아니면 뭐 아직 인컴이 없어서 못 쏘고 있어요. 수비 이렇게 안 잡힙니까? 저희는 광고가 다 없어졌어요. 진짜요? 왜요? 광고가 잘 안 돼요. 그래요? 아니 그 구독자 많으신데. 아니 근데 광고가 안 들어와요. 광고 좀 주세요. 어머나. 나눠드릴 건 없고요. 우리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이게 굉장히 BEP 맞추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너무 박절하다. 이렇게 박절한지 몰랐네. 아니 근데 진짜. 나눠 달랄 걸 나눠 달라 그래야지. 나눠 줄 걸 나눠 달라 그래야죠. 그것도 만약에 진짜 구독자 한 2만 3천 이러면 제가 나눠드릴 수도 있어. 우리보다 많으면서 말이야. 자, 하여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